힙합의 제왕 제이지가 이끄는 락네이션이라는 회사에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실은 개인적으로 힙합 팬인 저로서는 방탄의 빌보드 입성보다 어쩌면 이 점이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방탄이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인이 락네이션에, 물론 이제 국적은 미국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건 진짜 미쳐버린 일이에요. 그는 대중문화 역사상에서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업적인 거죠. 이거는 진짜 엄청난 획을 긋고 있고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가 맞아요. 진짜 영화로 나와도 된다고 봐요. 네 번째, 실력 논란. 그는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논란 혹은 가십거리가 되게 많았던 건 맞아요. 특히 랩씬에서는 가루가 되게 까였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까였어. 내가 많이 봤거든. 많이 들었고 그것도 맞고, 춤씬에서도요 굉장히 뭐 잘한다, 실력 좋다, 뭐 약간 뭐 진짜 뭐 이 사람 진짜 춤 잘 춰,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보기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 보컬 부분에서도 그의 보컬 자체가 뭔가 배운 느낌보다는 약간 애초에 그가 가진 탤런트로 이끌어져서 나가던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약간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 랩에 있어서는 그 이제 박재범이 도끼랑 함께 지내면서 많은 곡들에서 본의 아니게 도끼랑 함께 트랙을 한 곡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가가 불가피했어요. 그렇잖아. 도끼가 이제 같은 트랙 안에 있고 그다음 뭐 박재범이 나오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특히 트릴이라는 곡에서는 약간 좀 그게 심했었고, 수많은 댓글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댓글은 도끼 실력 강제 인증이라는 내용이 많았었어요. 빅뱅보다 배드보이 걔는보다 트러블메이커 와우. 돈 쓸 때나 무식해. 내가 잘 되는 거 옆에서 구경해. 아니면 숨어대 내가 다 눌렀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상관 안 해. 내가 존나게 여쭤먹어도 전혀 맘에 담아두지 않고 나는 미소 짓고 수제 늘어가는 거 지켜봐. 나의 통장 안 내리오는 게 기대돼. 더 오랜 한해 내 미래에 네가 회사 힘에 나 기댈 때 So turned up, burnt up 더 위로 가 눈 burnt up 일어나 달려 난 hurt up 턱걸이 네 머리 밟고 올라가 땅에 머리 박고 열중 shut the fuck up. 그리고 처음으로 같이 한 곡이 레벨 1000이라는 곡인데 이제 레벨 1000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곡은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타입의 인스트루멘털이었고요. 굉장히 장르의 다양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많은 곡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Billionaire records. No pain, no gain. 그럼 난 몸무게는 1000kg. 많은 경험과 실수를 통해서 많이 얻었고 남들과 달라 고통이 덜 아파. 정신은 왔다 갔다 총을 맞아도 살아. 어느덧 10년짜리 래퍼 근데 아직 걸어 날리길래 많이 멀었어. 빨리 네 자리로. 내 나이 22 나는 내 회사 사장. Illionaire records 또 일으키는 파장. 개인적으로 도끼랑 라도가 함께한 Doing Good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이제 피처링을 박재범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가사가 굉장히 인상 깊고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치한 부분이 있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박재범 한국어가 온전하지 않았음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유치한 거 같은 경우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특히 우유는 됐어 난 욕을 먹고 커가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이제 이 구간이 약간 좋은 평보다는 상처가 되는 혹은 오기가 돋는 평을 많이 듣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라인이 박재범 어쩌고 저쩌고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역시도 약간 자기가 그렇게 들었나봐요. 아 박재범 한번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렇게 막 들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쓴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의견들이 많아서 이제 그 구절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다른 걸 떠나서 도끼랑 라도 저 앨범이 미쳤어요. 저 꼭 들어보세요. 진짜 좋은 곡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긴 할 텐데 꼭 한번 들어보세요. 라도의 멜로디가 진짜 돌아버렸거든요. 아 여기서 하나 이제 그거는 라도는 내일은 없어 이제 그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일은 없어. 댄스에서도 박재범 얘기가 나오면 누군가가 욕하진 않았어요. 막, 아 박재범 춤 어추지, 박재범 댄스 별로야, 뭐 이렇게 욕은 안 했어. 아무도 욕 안 했어. 근데 솔직히 엄청 잘해 혹은 막 실력이 진짜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실은.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많이 어렸었고, 그리고 다른 댄서들처럼 한 가지 춤을 파는 게 아니라 내키면 비보잉 연습하고 뭐 내키면 팝핀을 하고 약간 그랬던 사람이라서 춤을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 좋은 평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박재범한테 춤을 잘 추네 못 추네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역사상 박재범처럼 힙합에 가장 완벽하게 다가간 사람은 없기 때문에. 힙합이라는 게 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곡을 만드는 작곡에서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의상에서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힙합은 다양한 것이 어우러진 문화이기 때문에 힙합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아우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박재범은 거기에 가장 많이 다가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보컬의 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곡을 소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의 실력의 문제는 아닌데 음색이 너무 특징적이라서 여러 곡 소화 못한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 다섯 번째입니다. 도끼 앤 더 콰이엇, 일리네어 레코드. 박재범 인생의 은인 뭐 혹은 동반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둘은 박재범이 랩을 시작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시작을 옆에서 처음부터 도와준 사람들이고, 저 당시에 도덕 저 두 사람 자체가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좋아해주던 인물은 아니었었어요. 실은 양쪽 모두 덕을 봤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저도 도끼랑 더콰이엇을 박재범 때문에 알게 된 그런 케이스고, 저 두 사람 역시도 언더그라운드의 진입 장벽이 박재범 때문에 많이 낮아진 그런 부분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박재범 때문에 언더그라운드라는 그런 장벽이 많이 낮아진 건 있어. 확실히 나도 그건 인정을 해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많은 곡을 주고받으며 came from the bottom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밑바닥부터 왔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바닥부터 치고 올라왔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came from the bottom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 진심 어려웠던 시절을 같이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성장을 도운 멋진 친구들이라는 거. 이제 초반 트랙은 이제 약간 enjoy the show, 약간 이런 곡들은 약간 B급 감성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멋있다라고 하기엔 좀 약간 그런데, 약간 그런 트랙들을 같이 나누다가 멋진 행보를 보여준 곡이 제이팍의 이제 월드와이드. 요거 진짜 씹간지. 요 꼭 들어보세요. 네. 이미 성공을 이룬 친구들이 약간 꼭대기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곡이에요. 개간지. 진짜. 몇 년 만에 도끼 벗어났다 다잡았지. 우리 1년의 수익을 합치면 아마 20억이 나오겠지. 우리 1년의 수익을 합치면 아마 50억이 나오겠지. 4년 전에 내가 뮤뱅이 위에 있을 때 그때 내 옆에 서 있었지. 그래서 질투하고 배 아픈 거보다 일어내어 보면 존나 멋있고 자랑스럽지. 밑바닥에서 온 young millionaires 전 세계를 다니며 we be killing them. 난 절대 AOMG 이길 맘이 없네. 2010년부터 우린 형제처럼 컸네. 족발 뜯고 볼링 치면 놀러 댕기던 때, 방에 모여 재판 미니 앨범 만들던 때, 우리끼리 한 푼이라도 더 같이 아끼던 때, 그때가 그게 지금의 우리 셋이 여기 있지. 박재범, 신동갑, 이준경, let's get this. 11년도에 이미 두 사람은 일리네어 레코즈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도끼랑 더콰이엇은.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박재범과 함께 해온 개간지인 래퍼들이죠. 대한민국 힙합계에서 큰형님 혹은 리얼 허슬러의 표본을 보여주는 지금 대한민국 랩 최고봉 도끼, 그리고 미친 프로듀싱의 더콰이엇입니다. 여섯 번째, 사장님입니다. 그는 사장님으로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아티스트지만 훌륭한 그의 인품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뭐 하이어뮤직 식구들이 생각하는 박재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구절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에피타이저라는 곡을, 무료 곡인데 그걸 공개를 했을 때 벌스 1, 2는 영어로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 벌스에서는 한국어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구절이요, 척추가 부셔져도 난 내 사람들을 업고 가. 진짜 멋있지 않아요? 원래 그 사람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벌어서 부족한 친구들을 좀 돕고 이끌어 나가곤 했다라는 거. 별보다 크게 돼도 그때 나의 모습 어떨까. 척추가 부셔져도 난 내 사람들을 업고 가.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을 테지만, 항상 이제 그의 친구 AOM, 그러니까 옛날에 비보이 크루죠, AOM을 항상 챙겼었고, 차차말러는 사장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인품은 되게 본받아야 될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요. 여섯 번째, 춤입니다. 일단 그의 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할 점이 다양함. 그는 댄서 출신으로서 그의 출신을 잊지 않고 항상 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로. 예전에 인터뷰할 때는요, 노래하는 비보이다라는 소개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의 춤의 스펙트럼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요, 다양한 장르로 넘어갔어요. 때에 따라선 팝핀을 시도하기도 하고, 뭐 안무를 하기도 하고, Got beef, eat it like a pork chop. And the bass pump like a Reebok. Heat fella, bang at a stranger. Big Willie, chillin' on a big Willa. 힙합 프리스타일을 뭐 수준급으로 보여주기도 하니까, 박재범 춤 영상은 유명한 영상이 이제 네네를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 있죠. 그 뭐지, 이렇게 AOMG 사무실에서 이렇게 헤이 하면서 이제 그 하는 그 네네를 하는 그 영상인데, 참 느낌이 잘 나는 춤추는 사람이다라는 거. 실제로 박재범을 본 일이 있어요. 실제로 박재범을 본 일이 2번 정도가 있는데, 한 번은 그 뭐지, 다양한 춤이 모이는 배틀장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비보이 부분에 참가해가지고, 솔직히 말을 하면 훌륭한 무브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굉장히 열심히 했고 예선 탈락을 했는데 슥 이렇게 훑어보고 자리를 지키다가 갔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속에 있는 그를 가수도 박재범도 아닌 그냥 춤을 추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 정말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기까지 했었어요. 그는 안무, 프리스타일, 창작 어느 한 부분 뭐 모자란 부분이 없어요. 이게 본토의 힘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며 유일하게 힙합을 의인화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박재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리고 그는 항상 함께하는 댄서들을 샤라웃을 잊지를 않아요. 이제 여기서 샤라웃이라는 게 일종의 홍보인데, 이제 언급을 함으로써 대중들의 뇌리에 한 번 더 각인되는 약간 그런 효과를,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도 있고. 근데
근데 이제 그런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어릴 적 팀이었던 이제 AOA 프리픽스 혹은 뭐 코리안 어쌔신 약간 이런 팀들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Shout to my crews, Art Amendment, Green Assassins, PPA, Illionaires, what up, I see you. 항상 샤라웃을 잊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그는 힙합 문화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리스펙을 많이 한다라는 거.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몇 곡들만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쏘굿이라는 곡에서는 마이클 잭슨 오마주를 통해서 그의 실력을 뽐냈었고요. 너랑 있을 때나 좋아, 그걸 것만 같아. So good, 매일매일 난 벌써 살아. 아쿠아맨이라는 곡에서는 이 나라 바이브가 아닌 느낌으로 정말 나 춤을 존나 잘 춥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보여줬었고 Till the sun shines in our face, coming out. Go underwater, go just like a fish. The way I stay down there. 다른 이야기지만 박재범은 이상하게 서양적인 느낌이 나는 여자랑 잘 어울려요.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여자는 잘 안 어울리고 혹은 약간 이미지가 굉장히 센 여자들이랑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뭐 클라라라든지 순하게 생긴 여자들하고는 좀 약간 안 어울리더라. 약간 이런 건 확실. 좀 센 느낌의 서양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상한 남자. 그리고 나서는 뭐 너무나 유명한 뭐 All I Wanna Do로 정점을 찍었죠. Everything you want, baby. Everything you want. 그리고 몸매 이야기는 뭐 하나만 아닌 거니까 그냥 뺐어요. 너무 쳐다봐서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섹시해서 눈에 띄. 수가 없어. 이제 하지만 오늘은 그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곡인 No Your Name이라는 곡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도끼랑 공식적으로 뭔가 딱 이렇게 오픈되게 같이 한 곡이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는 곡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멋있는 곡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녹화 기준으로요 지금 30분째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데 일단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의 No Your Name입니다. 보러 가시죠.